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촌 체류용 쉼터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로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 텐데요. 도로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용 쉼터를 위한 토지를 잘못 알고 구매하신다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용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우리는 이 토지가 농촌 체류용 쉼터를 할 수 있는 토지인가 의문을 갖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농촌에서 힐링하며 즐거운 주말 체험 영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13일에 농촌 체류용 쉼터 농막 운영 지침 수정안이 나왔고 각 지자체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35페이지나 되는 운영 지침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도로 기준만 잘 알고 주의하신다면 토지 구매 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도로 기준을 살펴보실게요. 현황 도로 판단 기준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황 도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진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도로인지를 판단하되 산림청, 고시에서 전한 현황 도로를 기준 준용한다. 현황 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운영 지침에 따르면 현황 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 중 사항,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4번 조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가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바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요즘은 시골의 전원주택 또는 단독주택 짓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데요. 건축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가성비와 비용을 위한 그리고 주말에 편한 휴식처가 되어줄 농촌 체류용 쉼터. 토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더 좋은 쉼터를 가꾸는데 보탬이 되고 더 좋은 휴게 시설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도로 기준이 중요하고 우리는 4번 항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화재시나 인명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도로, 즉 소방차나 구급차 등이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도를 제외합니다. 여기서 임도는 임야에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임도는 산지이므로 쉼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마을 안길, 그리고 농로, 또한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서 현황 도로로 인정받는 토지를 사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토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적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는 위성사진을 제공하는데요. 위성사진은 도로인데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경우, 그리고 위성사진은 한 필지 토지처럼 보이는데 지적도상 여러 필지인 경우, 위성상은 도로인데 지적도상 맨지인 경우, 또한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지적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지적도를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토지이음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시 꼭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경우 부동산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한 상담은 언제나 쉽게 열려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각각의 조례가 다르겠지만 현황 도로로 인정이 된다면 지목상 도로가 접한 토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촌 체류용 토지를 매매해서 쉼터를 만들고 주말 체험 영농 및 귀촌 귀농 생활을 힐링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목상 도로가 접한 토지를 시세대로 매입한다고 해도 건축 및 토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가 있으며 향후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부분은 100번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토지 가치보다 손해를 입을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지적도와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신다면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설치 대상 농지 최소 면적은 쉼터 면적과 부속시설 면적, 여기에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을 합한 2배의 면적이어야 하고요. 이 동로의 면적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쉼터가 10평, 부속시설이 12평, 그럼 22평의 2배인 44평이 필요하지만 이 동로가 12평이면 이 동로를 제외한 순수 54평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100평 미만의 농지 매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지 최소 면적은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 동로 설치는 농지의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포설, 잔디블록 등으로 설치가 허용되었고요. 콘크리트 등의 포장은 불가합니다. 또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토지 매입 시 부지 근처에 배수로, 전봇대 및 상하수 위치 확인과 도로가 접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토지 매입 비용과 토목 공사 비용, 가설 건축물, 정화 설치 및 상수도 연결 비용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쉼터가 시공업체별로 다양한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입지 조건과 쉼터 설치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체류용 쉼터 설치 기준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농지의 지자체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연락하시거나 제안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채널이 너무 작다 보니 구독을 하지 않으면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꼭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토지와 관련된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